1차에서 끝냈다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당선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또 21대 국회 첫 해에 원내대표를 맡게 되어서 참으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친문이니 비문이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정확한 구분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른바 친문계로 언론에 묘사가 되고 있는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당선이 됐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원내대표 영상 가운데서 이른바 비문이다라는 언론의 평가를 받았던 후보의 표차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네. 좀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세 분 다 훌륭한 분이고 만약에 그분이 표를 좀 더 많이 받았다라면 1차 투표에 바로 당선되지는 않았죠. 그렇겠군요. 실제로 163명 중에서 82표 딱 정확하게 특거리하는 과반을 확보해서 한 번에 결선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한편으로는 힘을 실어줘서 리더십을 세운다는 의미는 갖고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느 지나치게 전해치료원조차도 둘이 합치면 거의 절대 다수의 표를 받았다고 한다면 친문이 아니면 이 당에서 소수 의견들이 말하자면 스스로 뭔가를 견제할 수 있는 힘들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게 장기화되면 건강성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친문 비문은 구분은 정확한 구분법이 아니다라고 또 김태년 원내대표 당선인이 말했던 만큼 앞으로의 또 새로운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역할도 기대를 해보며 축하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주호영 후보와 권영세 후보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우리 당을 진정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거대 여당에 맞서서 어떻게 해야 국회를 강한 야당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수도권 원내대표가 연속 3차례 나오고 했는데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수도권 원내대표도 영남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혁성에서 우위를 보이는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묘한 게 일찍이 나간다라고 출사표 했던 분들은 다 출사표 거둬들이고 조용했던 두 분이 결국은 본선 치르는군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승리를 점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의원들끼리의 선택인 만큼 지금 영남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과연 그냥 무난하게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가 아니면 절대적인 이변을 한번 일으키면서 수도권의 민심을 달랠 수 있는 권영세 의원 쪽으로 힘이 기우는가를 좀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왜 지정생존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서울 지역에서 강북에 딱 한 사람 살아남은 지정생존자 권영세 의원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 위에 다졌어요? 그 위에 광북 지역에서 지금 그 미래통합돼서 당선된 인사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제 지정생존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지역주의 극복하면서 정말 수도권의 민심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당의 혁신과 변화를 가져가는 건 두 후보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맡겨지는 무거운 책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참 이 북한이 뒤끝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북한이 굉장히 기분 나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김종인 전 대표의 침해설을 제기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북한 매체가 하고 나선 겁니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가 최근 남조선에서 김종인이 치매 전 단계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건강 이상설이 나돌고 있다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 전 장관이 나왔네요, 다시. 오전 공판이 일찍 끝이 난 모양이군요. 또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본인의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 다시 재판은 속개될 방침입니다.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메아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침해설을 주장하며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올렸다라는 글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전혀 이 글이 찾아보니까 없고요. 이 글을 올렸다라는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가짜뉴스를 북한이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이거 뒤끝이 아니냐라는 해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왜 이럴까요? 고승덕 의원님.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우리 북한 최고 지도자 잠적 그리고 이제 온갖 의혹이 나면서 뭐 별 이야기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딱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이제 불식이 되면서 이게 연결되는 지금 뉴스가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인지 굉장히 좀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예. 근데 막상 그 치매에 대한 뭐 어떤 건강 이상설의 이제 어떤 징표라고 보여지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김종인 전 대표가 이렇게 현충원에서 이렇게 방명록에 쓸 때 뭐 당 이름을 헷갈리게 한다든가 유세에서 마이크 잡고 역시 뭐 민주당이라고 한다든가 뭐 그런 이유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본인 해명하셨죠. 솔직하게 해명하신 거죠. 하도 이렇게 입에 익어가지고 이거 말실수한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치매라고 볼 수 없고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헷갈릴 뭐 그런 사람도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 유튜브 보게 되면은 제가 좀 굉장히 좀 심하다 한 게 김정은 그 위원장의 장례식 그 유튜브라고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그 김정일 그 사망 거기를 조금 바꿔가지고 그 똑같이 이렇게 돌리는 건데 그런 거 보게 되면 제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조회수를 늘리려고 엉터리 그런 걸 올린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괜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 이제 그 수의과 대학 학생 이야기도 있지만 유튜브에서 어떤 광고 수입이라든가 이런 영리 목적으로 그 엉터리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 돈을 바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상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려고 뭐 정말 김정은 장례식 동영상 이런 거 엉터리로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이번에 돌아온 국회에서 어떤 입법을 해가지고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치매설 정말로 근거 없는 북한의 유언비어인데 이거를 누가 퍼나르는지도 한번 좀 보면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